자, 이제 국어 45강입니다. 우리 기출문제 끝이 보입니다. 시작도 물론 항상 의욕적으로, 정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그 열정적으로 하는 것처럼 어휘의 끝도, 한자의 끝도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음을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본 건데요. 어리석은 우리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시작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지는 거잖아요. 한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에게 되게 그 글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해봤잖아요. 시작도 하지 않고 겁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시작하지 않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거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도 역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도 내내 우리가 어렵다. 아니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해 드릴게요. 또 확장해 드릴게요. 다시 앞에 했던 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 들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어요. 세 번째, 배웠는데도 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수업을 정말 다 들었는데 남는 게 없으면 정말 허탈하잖아요. 그래서 꼭 들으면서, 듣기 전에 우리 도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의욕적으로, 또 듣고 났으면 그의 성과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한 번 더 우리 한자 할 수 있습니다. 446번, 정말 공포의 문제였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 국어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손꼽히는 한자이자 어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장광설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잘 몰랐어요. 이 단어 자체를. 다만 이제 느낌은 뭔지 알겠죠? 지루한 장광설로 인해 관중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아. 앞에 관용어 지루한을 보는 순간 이제 부정적이라는 걸 아는데, 다만 이제 어감상 장자에서 비롯돼서 엄청 길고, 그 다음에 광자 넓은 거니까 흔히 요즘으로 말하면은 TMI라는 거예요. 너무 투머치 토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한 번 하면 됐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똑같은 것도, 술버릇 중에 제일 나쁜 거 한 이야기 또 하는 거. 말 그대로 우리가 약간 꼰대처럼 되풀이하는 중언부언하는 분들, 아니면 술 먹으면 우는 사람들, 자 이거 다 저 최악인 경우지만, 자 어쨌든 장광설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혀설자냐 말씀설이냐. 근데 혀설은 신체 일부인 당연히 혀에서 비롯이 되지만, 아설 순치 후 그느무스 할 때 니은, 혀 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던 설음도 있지만, 예전 조선시대로 말하면 설화를 당했다. 새치혀를 잘못 놀려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화라고 하는데요. 혀설자인지 말씀설자인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전부 말이면 말씀설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광설의 설은 혀설자였다라는 것도 충격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제가 설이라는 단어를 이쪽에서 한번 써볼까요? 설을 우리가 두 개의 설이 있다고 했을 때 혀설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말씀언변이 들어가야만 말씀설, 물론 달랠새라고도 우리가 읽습니다만 말씀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혀설자를 쓰게 되면 지금 딱 여기에 느낌이 장광설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에 의하면은 구설에 오른 거죠. 구설. 말인데 입과 혀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는 수, 그런 걸 구설수라고 이야기하죠. 줄여서 구설이라고도 이야기하니까 구설수의 수만 제가 쓰겠습니다. 말로써 화를 당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설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전설을 뜻하는 전설, 신화전설, 민담을 뜻하는 어떤 설화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화를 당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화, 역시 전화 위복할 때 화가 되겠죠. 자, 이런 정도면은 혀설자 정도 좋습니다. 우리가 설음이라고도 했으니까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자, 반면 말씀설자에 우리 잘 아는 설명도 있고요. 설득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설왕설래라고 하죠. 설왕설래, 말씀설자, 말을 왕래 주고받았다, 그런 뜻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음은 분명히 설로 같았지만 쓰이는 단어가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혀를 놀린 거예요. 혀를 놀린 거. 알겠죠? 뱀의 혀를 놀린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이 들어갔던 한자어들 포함해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건 유언비어의 비자 때문이었어요. 장광의 설에서 어려웠다면 유언비어의 비.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의 유언비어는 건 알죠.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처럼 막 정말 헛된 이야기,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퍼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자에서는 흐를 유자에 느낌을 가지고 나머지도 적용을 했어야 돼요. 말이 흘러가고 또 말이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막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날개도 없는데 말이,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이 한자로는 어려웠던, 거의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었던 이게 바퀴벌레를 뜻하는 바퀴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간혹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좀 무서워요. 근데 바퀴벌레가 어때요? 날개가 있어. 날개. 잡으려고 그러면 휙 날아가고, 잡으려면 휙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비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어서 날비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여기에 유언비어로 해석했어야 합니다.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흘러가고 말이 날아다닌 거죠. 말이 흘러다니고 날아다닌다라는 말에서 이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장광설의 설은 혀설자, 그리고 바퀴비에서 날비자로 연결하면 정답은 1번이 되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유언비어도 학생들이 잘 몰랐고, 장광설은 태어나 처음 들었고, 다만 장광설은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국회직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직렬 문제들을 풀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변명은 우리가 좀 아는 거였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때 변명에서의 한자를 보면 칼도가 들어가는 원래는 나눌 표현인데요. 여기서의 해석을 하자면 이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막 말을 끌어다가 붙여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만 생기고 남겨놓고 아니면 버리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변명에서는 나눌 변자, 원래는 분별할 변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해석상으로 보면 그냥 변명할 변이라고 읽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명의 변자가. 하지만 여기에 있는 오답인 말 잘할 변자와는 구별하라고 했어요. 말 잘할 변, 아니면은 말씀 변인데요. 변호사, 변호하다. 또 뒤에도 나오는 문제 중에서 달변이다, 다변이다, 눌변이다, 능변이다. 이게 전부 다 말과 관련된 말씀한 변을 두 개 구별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네,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자,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장광설부터가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뜻풀이 장황하게, 길장자, 그리고 넓을 광자, 우리는 광의적 의미, 협의적 의미 할 때 넓은 거냐 좁냐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장황하게 늘여놓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장광설의 설은 혀설자라고 했으며, 두 번째, 유언비어의 비자가 바로 날비자라고 했어요. 그건 아닐 비자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데 인간적이지 않으면 비인간적 이런 거 할 거. 도덕인데 아니면은 비도덕적, 아닐 비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알고 있는 부정의 단어인데 여기서는 흐를 유자를 보고서 흐르고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라 흐르고 날아다니고 날비자. 그렇죠? 벌레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벌레충자에서 바퀴벌레를 먼저 연상해 주시고, 바퀴벌레는 날개 달려서 날아다닌다. 날비자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자, 변자 두 개지만 칼로써 나누어서 말을 끌어다 붙인 거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끌어다 붙여서 말하는 것을 변명한다라고 하겠죠. 말 잘할 변자와 꼭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제 447번입니다. 자, 한자 표기였고요. 적절한 것. 사실 1, 2, 3, 4를 보니까 모두 동음, 이의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상이라는 단어가 실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가장 적절한 그 한자 표기가 된 것은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 자주 나오는 단어니까 기억할 만 하잖아요. 지원자 중 유일하게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더 공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받을 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뜻풀에 의하면은 상을 받았으니까 수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받을 수 말고 우리가 비슷한 단어의 모양 손수변이 들어가는 줄 수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석상 주고받는다. 영어로는 말 그대로 give and take니까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는 수라고 하는 것이 한자 변이 손수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구별하시고요. 하나 더, 우리가 상을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준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시상이라고 하죠. 시상. 그러면 시상자가 있고요. 상을 주니까
이제 상을 받는 수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그럼 나와서 상을 주라는 거고, 상을 수상하시겠습니다. 그럼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이때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베풀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 결국 해석에 의하면 상을 준다는 이야기겠죠. 베풀 시자입니다. 보시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베풀어 주는 것 보시한다고 하는데 시상과 수상이라는 단어를 꼭 두 개 구별해 주세요. 그래서 줄 수도 알아야 되고 받을 수도 알아야 되고 베풀 시도 알아야 하는 추가 어휘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 1번은 여행 도중 틈틈이 수상을 기록했다.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느낀 점. 자기가 생각난 걸 기록한 거죠. 그걸 보통 이제 예로부터 수상집이라고 해요. 수상집. 우리가 많이 쓰는 느낌은 수필이에요. 수필. 몽테스키우의 수상집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은 이때 머리 숫자를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수필할 때 쓰는 한자가 따를 숫자예요. 그래서 칠판 보시면 이렇게 따를 숫자로 수필할 때 수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까는 머리 숫자예요. 자, 2번도 사주와 관상과 수상에 능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우리 배웠던 운명을 알지 못했다.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때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지난밤 돌아가셨어요 할 때 썼던 운명하셨어요 라는 우리가 한자도 포함하여 죽을 운자로 구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또 복습이 되잖아요. 자, 반면 여기서의 관상을 우리가 떠올리는 순간 관상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도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게 관상이잖아요. 마의상서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관상 같은 거 보는 책들도 분명히 주역 같은 것도 있고 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수상이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손금으로써 그 사람의 운명을 짐작하는. 그래서 점 보러 가면 그렇게 한다잖아요. 손 좀 봐봐, 손금 좀 봐봐, 어디 생명선이 길고 짧고 연애 운이 어떻고 이런 거 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수상인데요. 이때 수상에서는 손 숫자가 맞는데 코끼리상 모양 상자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자, 얼굴 상자라고 알고 있는 한자여야 합니다. 자, 알다시피 이 상자는 세 가지의 뜻이 있음을 제가 국어 이론 시간에 공부 여러분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건 서로상. 그래서 상이하다, 상치하다, 상반된다, 뭐 상보적이다 이런 다양한 서로 상자 가지고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모양상이라는 것도 제가 추천해서 국어의 음상의 차이가 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또는 모음조화에 의한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런 것들이 음상이 다르다고 말했어요. 자, 이것은 국어에서 했어요. 자, 세 번째 바로 이것이 얼굴상이라고 쓰자는 거죠. 자, 얼굴상이라고 읽을 수 있는 세 개의 단어 그냥 정말 줄이면 상이 좋구나, 호랑이 상이구나, 김종서 장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으니까 관상, 수상, 마이상서라는 관상책에 의하면 심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심상. 뭐가 제일 좋아야 된다고요?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 중에서도 몸이 좋은 것은 마음이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좋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굴보다는 몸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책 속에 나온다고 백범일지에 나옵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도 심상이 좋아야 된다. 심상, 마음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상은 상자가 모양 상자이므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걸 서로상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손의 얼굴이라는 이야기죠. 관상 볼관자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도 수상하다. 그럼요. 우리가 특별하고 이상한 것을 수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한자는 나무 숫자에 아까 우리 형상상자 아니면은 뭐 상장장이라고 임명장 할 때 우리 문서장이라고도 했었는데 어쨌든 나무의 뭐 모양처럼 우리가 말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수상한 것은 특별하게 특수한 상, 이것이 수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상자 중에서는 상식이다 할 때 한자 우리 7급 문제 국가직에 정답으로도 공부한 적이 있었죠. 항상 아는 것, 그게 상식이니까요. 수상하다와 역시 비슷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한자로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정상적이에요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정상이 아닌 것을 이상하고 수상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결국은 수상이라는 단어 동음 이의어를 주었고요. 표기가 적절한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상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뭐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의 내각의 책임자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머리 숫자를 써서 수상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이때도 뭐 서로 상자라기보다는 머리 숫자를 썼는데 어떤 뜻으로 봐야 될까요? 머리의 모양? 어쨌든 우두머리를 지금 뜻하는 거잖아요. 내각 책임제에서
가장 우두머리, 일본의 아베 수상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래서 결국 1, 2, 3, 4 그리고 추가적인 걸 포함하면 총 5가지의 동음이어 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 모두 제가 바꿔드렸고요. 자, 이제 44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자 표기가 바른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이유는 읽으라고 하면 도금은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미수, 편제, 사이, 제제. 단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진짜 따져봐야 되는데 정답 그래도 반가운 것은 4번. 왜? 우리 국어에서 엄청 많이 쓰는 글의 중심 소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제목 제자부터 원래는 우리가 재료를 나타내는 제잖아요. 그래서 글의 재료를 나타냅니다. 글의 중심 소재의 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에서도 말이죠. 자, 반면 나머지 1번부터 보니까요. 미수의 숫자가 이 암살기도가 미수에 그쳤다 할 때 이 숫자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자로 보면 거둘 숫자인데요. 실제 위에 있는 이 미수라고 쓰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미수금. 돈을 거두어야 되는데 돈을 다 못 거뒀다라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말하면 학급비 같은 거. 반에서 다 거둬야 되는데 못 거둘 때가 있어요. 아이들 형편이 안 좋은 애들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뭐 보통 진짜 어디 개똥 같은 거, 개똥 같은 거 다 개원들끼리 뭐 했는데 돈이 다 안 거친 거예요. 이런 것도 미수금, 그런 돈을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살기도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다 바꿔드리지만 이룰 숫자, 미수, 살인 미수 할 때 뭐 당연히 이야기겠죠. 이때 이룰 숫자를 쓴다는 거죠. 결국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거죠. 아직 죽이지 못했어요. 그것을 살인 미수라고 할 때 이룰 숫자를 씁니다. 자, 2번 역시 엄청 제가 많이 강조했던 바로 동음이어 부가 일부 계층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때 편자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문맥적 의미로 보아서 치우칠 편자. 치우칠 편자라는 것은 사람이 치우쳐져 있다라고 뜻풀이를 하라고 했어요. 사람이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치우칠 편자는 무조건 안 좋은 거죠. 치우쳐져 있으니까 중립에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치우칠 편, 치우칠 편. 그래서 우리 많이 했던 그 단어들 편중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죠. 편견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고요. 편향되어 있다는 게 안 좋은 거라고 했었죠. 하지만 불편부당은 좋은 거라고 했어요. 공무원은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치우치지 않고 무리를 이루지 않는 게 좋은 의미의 불편부당이죠. 편자는 안 좋은 거였고요.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부의 편제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여기에 있는 편자는 두루 편자예요. 책받침을 쓰는 것은. 따라서 이때 편제라고 만약 이 단어를 쓰고 싶었다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편제해 있다.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편제해 있다. 알겠죠? 널리 퍼져 있는 것. 두루 퍼져 있다. 동음 이의어였어요. 자, 3번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거는 신병을 이유로 몸에 병이 있으니까 저 물러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퇴하겠습니다잖아요. 근데 사퇴할 때는 말씀 사자, 그게 곧 물러날 사자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뭐 사자라고 하는 게 비길 사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저녁 무렵 해가 비스듬히 갈 때 그걸 사양이라고 하죠. 사양, 석양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비길 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역시 고친다면 이제는 말씀할 사자와 함께 물러날 사자, 사퇴할 사자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의라고 하는 것은 동음이어가 또 있죠.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의미에서의 사의를 나타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감사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물러날 뜻을 밝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3개 모두 고쳤습니다. 자, 미수에서는 살인 미수할 때 쓰는 미수, 이룰 숫자, 치우칠 편자, 물러날 사자, 사퇴할 사자 이거 다 된다고 했습니다. 동음 이의어들이 결과적으로 1, 2번에 추가로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연결할 수 있는 단어들을 칠판에 써놓기도 했으니까 각각 한자와 함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50번 국회직 구급 문제라서 어려웠습니다. 역시 총 10개의 한자인데요. 이제는 도금입니다. 물론 한자의 표기하고도 같이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정답은 1번이네요. 틀린 것이 2가지 모두 지금 틀린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눌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문은 날인 한다고 했어요. 이게 누를 날이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제1동포 지문 날인 거부 뭐 이런 거 많이 예전에 사건으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문, 손가락으로 지문을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을 날인이라고 합니다. 누린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 거의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질혹이라는 말도 거의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이고요. 착고와 수갑 이것을 질곡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질곡에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수갑. 요즘 같은 뭐 쇠로 만들잖아요. 하지만 예전에 춘향이가 감옥에 갇혀서 이게 목에 칼을 썼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에 칼을 쓴 것만이 아니라 손발도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런 게 질곡이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이야기하는데 착고와 수갑이라고 해요. 손에 차는 건 수갑이고요. 발에 차는 걸 착고라고 합니다. 착고. 그래서 착고와 수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질곡이라는 사전적 의미이며 반면 이것은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에 억압을, 구속을, 멍해를 바로 질곡의 시간을 보냈다. 이런 말들을 써요. 일제강점기 질곡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구속과 억압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나머지는 모두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이 아니라 다행히 둘 다 틀린 것이었기 때문에 날인과 질곡 정도를 모두 고쳐서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찾아도 되겠는데요. 자, 그러나 지체 높은 사람을 찾아뵙는 걸 알현하다. 이것은 볼 현이 아니라 나타날 현이고 여기는 뵈올 현이라고 읽습니다. 뜻풀이에 의하면 임금님을 주로 우리가 볼 때 용안을 본다고 하잖아요. 용안. 그러면 용안을 아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련했다. 역시 반가운 터질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북귀나 구도 되지만 터질균과 찢을열까지 포함해 한자 잘 보시고요. 역시 뭐 새는 것을 물수변을 모두 포함되어서 전기가 새면 역시 누전, 물이 새면 누수, 그리고 역시 비밀 같은 게 새어나오면 비밀을 누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덧붙이는 부연도. 앞에서 걸었다라는 것은 전개한 사항. 보통 우리가 말로 할 때도 그렇지만 앞에서 내가 거론했는데 앞에서 내가 뭔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개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걸개자 오늘 두 번째 했어요. 게시판, 국기 개양할 때도 있고요. 특히 게제라고 하는 것을 표기 발음 등에 구별했던 것. 한 번 더 필기만 해볼까요? 너가 사이에 낄 문제가 아니야. 게제. 아니면은 게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신문에 게재했어요. 다시 어떤 잡지에 게재했어요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있는 걸게자, 실을 제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또는 이것저것 따질 층계와 사닥다리, 이것저것 따질 게재가 아니다. 이렇게 세 개 가지고도 여러분이 이제 한글 맞춤법과 한자 표기까지 추가로 공부하시면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듬거리고도 해주세요. 자, 이것은 학렬도 되고 행렬도 되기 때문에 맞았다 틀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학렬이 맞냐 틀리냐고 묻는 거죠. 그럼 학렬이라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 맞는 거죠. 행렬이라고 해도 맞고요. 거듭 친족 간의 서열은 학렬, 수학에서는 행렬,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이런 거 하듯이 말이죠. 자, 그리고 쏘아놓은 화살, 우는 화살이라는 울효자, 화살시자, 최초를 뜻하는 효시. 그리고 이제 역시 주문이 쇄도했어요. 아까도 우리가 했던 단어 중에서도 상쇄부터 살인이라는 단어의 형태들까지도 동시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맞는 네 가지, 총 합쳐서 여기는 10개의 한자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이 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1에서 출발할 때는 주저하고 겁나고 두렵고 부담되지만 금방 100이 되는 것은 10개씩 묶어서 10번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10개잖아요. 그러면은 10개에다가 또 사이사이에 제가 어떤 단어들을 말로 했을 수도 있고 구별해야 할 단어도 있을 수 있어요. 한 문제마다 제가 최소 5개, 10개 이렇게 우리가 나온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어휘와 한자를 포함하며. 그러면 한 10문제 풀면 100개잖아요. 50문제 풀면 500개잖아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나올 겁니다. 자, 460번입니다. 역시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거예요. 부정이라는 한자만 가지고 원래 한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시험용 어휘가. 여기에는 4개가 나왔는데 제일 쉬운 게 하나 있다고 했어요. 딱 하나. 입구자가 들어가던 부정. 바로 긍정의 반대 말이죠. 긍정도 부정도. 신기하죠? 역시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힌트는 처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디귿에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을에 있어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답은 네거티브, 포지티브, 긍정, 부정 이야기할 때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부정인데요. 반드시 입구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만 말로 하는 거니까. 싫은데, 아닌데, 안 할 건데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입구자의 부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차이가 있는 세 번째도 좋네요. 자, 바로 부정, 방정식. 답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수학을 못하더라도. 그럼 한 곳에 정해진 게 아니죠. 이쪽 저쪽 옮겨 다니죠. X항이 뭐 옮겨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 방정식인데, 그래서 정해 놓은 곳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옮겨 다니니까 부정이죠. 부정. 정할 정자, 정해진 곳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주거 부정이라고 배웠어요. 노숙자라는 게 뭐니까 이슬 노자 잘 숙자. 이슬을 맞고 잠을 자는 분들이 노숙자예요. 집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주거 부정이에요. 아무 데서나 자지 뭐 서울역에서 자고 뭐 용산역에서 자고 그냥 곳곳에서 자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거 부정 일정하지 않다. 답이 나왔어요. 2번으로 말이죠. 자, 이제 처음부터 가봅시다. 부정이나 불의를 보면 참 좋은. 그럼요.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 그렇겠죠? 자, 그 집에 가면 부정타요. 뭔가 더러워진다. 영혼이, 육신이 더러워지는 것. 깨끗하지 않다라고 해서 깨끗할 정자를 쓰는 부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정답은 2번.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보고 우리는 판단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보통 외간 남자와 부정을 저질렀다.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정숙할 정자를 쓰는 부정까지 있어서 우리는 5개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구자가 들어가는 부정, 부정적이다. 아니면은 부결되었다. 거듭 가타 부타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부와 관련된 역시 가부간에 이런 거 하는 것. 그것이 선거에서도 옳으면 가, 틀리면 부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입구자가 들어가야 이게 상반된 말이 됩니다. 가부간에 결정해줘. 가타 부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자 안일 부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것은 안일 부라고도 우리가 읽었지만 또 뭐라고 읽었다고 했더라? 막힐 비라고도 읽으라고 했어요. 막힐 비, 없앨 비. 그래서 운수가 말년에 비색하다. 운수가 말년에 비운하다. 이러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동자 이음과 동음 이의 어들을 모두 공부하는데 정말 바이블, 교과서 역할을 하는 게 부정이라는 한자였습니다. 7급, 9급 모두 출제된 바가 있었고요. 자, 463번 계속 갑시다. 자, 이제 적절히 사용된 것입니다. 맞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중에 정답 4번 역시 우리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 관련 단어 예산 삭감이라고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깎을 삭자 줄일 감자가 됩니다. 깎을 삭 있잖아요. 칼로 삭았다, 칼로 깎았으니까요. 깎을 삭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삭감. 알겠죠? 자, 두 번째 감도 마찬가지로 덜다, 줄이다라는 의미로 줄일 감자가 되겠죠. 예산을 깎고 줄였으니까 이것을 삭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단어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한자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그러니까 적절한 것 중에서 예민하다. 우리 정말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이 민자는 문 안에 마음이 가두어져 있어요. 문 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답답할 민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문 안에 뭐가 있었는데 원활하다의 오답으로 나왔던 넓을 활자도 있었잖아요. 광활하다 할 때. 그 대신에 우리는 넓을 활이 아니라 아까 원활하다 할 때는 뭐를 쓰기로 했다고요? 미끄러울 활을 쓰기로 했다고 이제 복습해드리는 거예요. 익살스러울 골도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가 진짜 공부, 찐 공부에 찐 공부. 한 번이라도 더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답답할 민자는 고민이 많아요 할 때 민자죠. 범민의 밤을 보내요. 이게 답답할 민자입니다. 문 안에 마음이 갇혀 있으니까. 하지만 예민은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민첩하다. 빠를 민자를 써줘야 돼요. 빠를 민. 진짜로 예민합니다. 민첩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한자 잘 기억해 주시고 두 가지 있었습니다. 자, 또 검사로 사칭했는데요. 사칭은 사기를 친 거니까 거짓으로 칭했다라는 거지 개인 사자, 공사, 공과 사 할 때 개인 사자가 아닙니다. 자, 한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거짓 사자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자, 세 번째 귀감도 이건 뭐 귀할 귀자인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듭 거북이의 등껍질과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등에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거울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탁 붙여 보이니까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서 귀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거북 귀자가 되고요. 또한 동시에 거울을 나타내면서 이때는 거울 감자라고 이야기하죠. 귀감이 모범이 본보기가 말이죠.
여전히 거북귀 구 그리고 아까는 터질 균이라고 나왔어요. 정말 다시 써드리고 싶어요. 균열이라는 것을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조직에 동아리 같은 또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잖아요. 특히 균자가 원래 재보수 획순이기 때문에 한자로 우리가 처음에 쓸 때 살짝 좀 부담스러운 획순과 함께 모양이지만 그러나 또 한 번씩 써보면 또 재미있는 한자 모양입니다. 자, 균열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는데요. 균열의 열자가 뭐가 바로 옷이 찢어졌다. 찢을 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터지고 찢어지는 것, 그것이 찢을 열의 균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귀감의 귀를 아까 우리가 썼던 것은 귀할 귀자를 지금 쓴 거니까 귀천 이런 거 하잖아요. 자, 마지막에 답습이라고 하는 한자가 잘못 나와 있는 것이 이거죠. 얘는 익힐 습이잖아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단어 학습입니다. 배우고 또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화 또는 불력 낙호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하기 시습지 줄여서 학습이 됩니다. 익힐 습자고요. 하지만 답습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시험용 단어예요. 부정적이긴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건데 답습은 지금까지 해 내려온 것을 그대로 따라 밟을 답자와 익힐 습, 다시 이을 습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을 습자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세습이라고 하죠. 세습. 북한에서 세습 체제 이거 하잖아요. 이 이을 습자가 되겠습니다. 인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인습. 그래서 이어가는 걸 인습하다라고도 하는데요. 동음이어 인습 두 개가 있으니까 한자도 구별해야 되고요. 어쨌든 답습이라는 단어도 시험용으로 참 잘 나오는 뜻풀이인과 동시에 밟을 답자, 이을 습자 그대로 밟아서 이어가는 걸 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두 맞는 것으로 고쳐놓았고요. 아까 틀린 것들과 한 글자씩 이렇게 틀린 부분을 잘 수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4번입니다. 자, 올바른 것이었고요. 역시 공무원 관련 한자, 계속 공무원 관련 한자라는 게 이런 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문서에서나 볼 듯한 물론 사실은 시사적인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 관련 단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정기국회에 새 법안을 상정했어요. 위로 올렸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겠죠. 아까도 붙이다 했잖아요. 붙이다. 회의 안건을 붙이다 이런 거 했었는데 따라서 위로 올렸어요의 느낌이 위상자부터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정이라는 단어의 정자 포함하여서 길정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뜻풀이에 의하면 회의의 안건을 내놓았어요. 이런 것이 상정이 됩니다. 이것은 상세하다라는 한자거든요. 상술하듯이 자세하게 하듯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요. 자, 배출도 또한 동음이어가 두 개 있다 보니 예문을 봤어요. 인재 배출이라고 하죠.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밀어낸다는 거죠.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을 인재를 배출했다라고 하는데 밀어냈다라는 의미라는 게 이게 뭐냐면 무리, 여러 무리에서 톡 튀어나온 거죠. 이것이 무리 배자를 우리가 무리 배자를 쓰게 되는 것은 선배, 후배 할 때 쓰는 무리 배자예요. 친구들이면 동년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반면 제가 밀칠배라고 하는 우리가 한자가 있다. 오늘 우리 밀칠배자 계속 했잖아요. 또 복습합시다. 어디서 밀칠배자 있다고요? 보통 배와 관련하면서 배타적이다. 남을 밀어내면 배타, 배척, 배제, 배빈, 배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배설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있는 걸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뜻으로서 배설 욕구 이런 거 했으니까 그거는 관계없는 답이 되었고요. 밀칠배자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염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공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배출한다고 해요. 밀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동음이어 두 개의 배출도 있습니다. 결국 둘 다 맞는 것은 정답 2번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 있는 하나에서 시작해 주세요. 동음이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은 뭐 하나요. 정말 여러분에게 매번 사전 찾으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보는 습관 아니면 정말 그냥 가까이 책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이론서 구별해야 할 단어 특히 한글 맞춤법 57항에 있는 거 아니면은 또 그 이외에 구별해야 될 단어 우리 한자어 한자 부분에 있는 구별해야 할 단어 이런 것만 모아놓아도 정말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근데 정말 절대 시간이 부족한 채로 어떤 효율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령만 따지고 싶으면 안 돼요. 분명한 시간 투자는 뭐 어떤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하루에 2시간, 3시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눈에 계속 익고 시험에도 자주 보이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 모르는 게 나와도 더 편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472번입니다. 자, 올바르게 짝지어진 동음이어 과거가 일단 하나 나왔네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과거도 있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는 시험이잖아요. 고려시대 과거 시험이 뭐 도입이 됐고 이런 거 하듯이. 그래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니까 과제, 과목, 과가 나와야 되겠죠. 과목이라고 하는 것, 과제라고 하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 역시 대학에서의 무슨 과, 국어, 국문학, 과, 경영학, 과 이렇게 하듯이 과라고 하는 게 과목, 과예요. 공부와 관련됩니다. 들, 거자도 여기에 있었고요. 자, 동시에 급제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자를 보면 순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과거 급제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과거 급제한 뭐 시험 자체가 인원을 적게 뽑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금이 환영하고 이럴 정도로 입신양명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공무원 되기 어려운 것도 비슷할 수 있으나 어쨌든 급제라는 거는 순서가 된 거예요. 진짜 우리가 10명 뽑는데 제일 아까운 건 11번째로 떨어진 거잖아요. 10번째로 붙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왜 11번째로 떨어진 거예요? 순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곧 차례가 다가온다. 특히 직렬에 따라 막 지역에 따라 1명 뽑고 2명 뽑고 이런 특수 직렬들 꽤 있습니다. 그 한두 명 뽑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1등이다. 내가 전국 1등이다. 내가 이 지역에서 1등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순서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차례에 이를 겁니다. 과거 급제까지 했어요. 나머지는 다 오답으로 준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들도 있다는 점에서 굳이 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미칠 급자라고 하는데 잘 쓰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쓴다면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어요. 어떤 것을 뭐 취급한다 이럴 때는 쓸 수 있어요. 취급한다. 미칠 급자를 쓰게 되면 말이죠. 이것은 취급이라는 단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취급으로 미칠 급자. 잘 쓰지 않지만. 자, 오늘 역시 여러 번 했던 결제의 건널 제자가 여기 또 나왔네요. 건널 제자는 결제. 다시 한번 어디에서의 결제라고 해서요. 이제 카드 결제할 때 하는 어이의 제자였고요. 아까 서류 결제 제가 할 때는 아이의 제가 바로 옷 의변이 들어간다고 했었으니까 말을 제자 이런 거 이제 구별해야 되겠죠. 한 번 더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과거, 현재, 미래 할 때는 갈 거자를 쓰는 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한자로는 없어요. 이제 오답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한자를 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정도에 지나친 정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도에 지나친 거. 근데 그렇게는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래서 1번의 과거 시험의 과거와 급제 두 개 합쳐서 과거 급제가 되겠네요. 473번입니다. 역시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또 국어에 잘 나오는 분류 또는 분리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구분 이런 이제 어휘를 물었네요. 가장 결정적 힌트는 여기서는 종류가 있었네요. 류류 나오면 저는 분류라고 외우라고 했고요. 유형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또 동시에 구분이라는 것도 넓게 보면 종류이긴 하지만 여기 밑에 있으니까 별개로 보고 종류별로 나누는 거는 분류, 유형, 부류 이러면 끝이에요. 또는 쓰레기니까 사실 쓰레기 이야기는 분리수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쓰레기, 분리. 그래서 분리가 여기에 온이 하나밖에 없었네요. 분류도 종류별로 나누는 거 있네요. 그러면은 디귿 안 보았지만 또 디귿을 우리가 먼저 본다고 치더라도 옳고 그른 일을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겠죠. 뭐 구별이나 구분이나 넓게는 비슷하긴 하지만 구분은 역시 나누는 거죠. 옳고 그름을 구분한다 이렇게 하고요. 구별은 디퍼런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구별이라고 하면 되고요. 옳은 일과 그른 일을 나눈 거예요. 이것은 구분한 거죠.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처럼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 개의 단어 모두 포함해 분류, 분리, 구분이 되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어디와 관련된 단어? 국어와 관련된 한자예요. 평소 우리가 설명 방식, 전개 방식 등에서도 많이 했던 분류 충분히 알고요. 분리, 떨어질 리자, 동떨어져, 떨어지게 하는 것,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 이걸 분리수거라고 하니까요. 474번입니다. 역시 뭐 충분히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9급, 7급 가리지 않은 채 이제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건데요. 섣불은 예단은 금물이라고 했어요. 예단이라는 것이 미리 판단하는 거니까 이것을 지레 짐작이라고 하죠.
특히 한자로 보면은 미리 예자 가지고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미리 예자 그러면은 예상하다, 예측하다, 예견하다라고 하듯이. 다만 미리와 같이 쓰면 중복된 표현이 돼서 어법에 틀리기 때문에 미리 예측, 미리 예단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는 아까 우리 비슷한 단어 했는데 경제발전에 전력을 경주해야 한다. 기울 경자, 쏟을 주자 우리 다 했어요. 기울이는 것 말이죠. 자, 다시 오늘 했던 단어 다시 합시다. 기울여서 듣는 것 뭐라고요? 경청이라고 했어요. 귀자 밑에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울여 듣는 대화의 방법.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청이었고요. 또는 이제 우린 쏟을 주자 오늘 분명히 어디서 했어요? 주의 집중이라는 말까지 제가 계속 나열하면 집중과 집착은 다르다라는 것도 또 설명할 수 있고요. 예의 주시하다라는 것도 했고요. 볼 시자 포함해서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하면 혼자서도 그냥 백지 하나 딱 놓고 어떤 단어를 꼬리로 무는 거죠. 오늘 배웠던 게 제일 중요하고 방금 들었던 게 제일 중요하니까 까먹기 전에 백지 하나 놓고 한자 쓰고 나뭇가지로 막 파생시켜 나가잖아요. 금방 100개가 되고 500개가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다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1시간 했으니까 자고 내일 해야지. 또 까먹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재밌잖아요. 탄력받아 2시간도 하세요. 3시간도 하세요. 한자만. 그렇게 해야 딱 채워집니다. 자, 세 번째, 눈동자가 기쁨으로 충만하다, 충일하다, 충천하다. 채울 충자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충일하다라는 단어예요. 넘칠 일자입니다. 원래 우리가 넘칠 일자 쓰는 단어가 있네. 바닷물이 넘치는 것. 뭐라고 해요? 해일이라고 하죠. 해일이 밀려와요. 그걸 우리는 쓰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시 여기에서는 채울 충자, 넘칠 일자.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 그걸 충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충만하다도 거의 의미는 같죠. 근데 충만이 되려면 진짜 많이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할 때 찰 많이 와야죠. 근데 충만이 아니고요. 충일이라는 단어는 썩 많이 쓰이는 어휘는 아니었어요. 넘칠 일자, 해일에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답 4번이 나왔는데요. 이 서류들을 잘 분류해서 읽으라면 바로 실사변이 모두 들어가는 역글철자, 역글편자, 역글철자예요. 이 둘 다 편철이라는 단어가 뜻이 엮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류들을 잘 엮어두어라, 잘 묶어두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죠. 잘 놓아둔다는 게 뭐예요? 놓아둔다. 이거 막연한 단어잖아요. 한자에 직역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엮을편자, 엮을철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해석하라면 잘 엮어두어라. 직역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오늘 이 시간에만 배웠던 비슷한 단어가 있었어요. 3개만 할게요. 오늘 배웠던 단어니까. 자, 오늘 우리 했던 단어 중에서 많지만 이 편과 관련된 단어만 3번 했어요. 저는 이런 시간에 사실은 편편 이렇게 4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3개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자, 편편 4개 다 합시다. 자, 첫 번째, 제일 강조했던 게 치우칠 편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한쪽에 있어요. 단어 계속 만듭시다. 자본주의의 문제점, 부의 편제, 아시죠? 편중, 편견, 편향, 불편부당, 치우칠 편자 했습니다. 두 번째, 책받침이 들어가는 것은 두루두루 있다. 보편적이라고 했어요. 보편할 때는 두루편. 아니면 진짜 동음이어 편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퍼져 있어요. 편제에 있다도 됐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여기에 나왔으니까 실사변이잖아요. 실이면 엮는 거라니까. 엮을 편자. 단어 만듭시다. 바로 공자가 읽던 책, 주역책이 3번이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죽끈으로 3번이나 엮어 놓았다는 것을 위편 3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때는 가죽끈으로 엮어 놓았다 계속 이야기했고요. 자, 마지막 4번째는 오늘은 안 나왔지만 이제 위에 대나무 죽자를 쓴 것이 책이죠. 책 편자입니다. 그래서 역시 제1편, 제2편, 단편소설, 중편, 장편소설 할 때는 책편자를 씁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부정 5개 했죠. 감상 3개 동음이어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죠. 편편 4개 있죠. 한 번만 다시 할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치우칠편, 두루편, 엮을편, 그리고 책편. 이제 엮을편은 어디에서? 편철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철한다, 어떤 프린트 같은 것도 철해 놓아야지, 엮어 놓아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래서 결국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제가 뭐 한자에 대한 매력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좀 어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강조하는 게 분명한 것은 길은 있는데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길 자체의 제시가 혼자서 하려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한자는 같이 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 제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반복해 주는 거 여러분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은 음으로 또 했네요. 오늘 여전히 시작이 한자 부분에서는 동자 이음이었는데요. 자, 이제 읽어봅시다.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현저하다.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저자예요. 차이가 현저합니다. 눈에 띄고 금방 나타나죠. 자, 이것은 그러나 역시 저술이 되는 거니까 글을 쓰는 사람을 나타난 사람 썼다라는 것이 저자, 글의 저자 이런 거 하잖아요. 저술 이런 거 합니다. 음이 같습니다. 바로 당장 1번부터 답이 됐군요. 하지만 이것은 원래 동자이음 중에 저자도 되고요. 붙을 착자도 됐어요. 아까 제가 뭐 넘어가기도 했었지만 이것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붙을 착이라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이 한자가 붙을 착이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형 동자라고 말하거든요. 형태는 다른데 그걸 같은 글자로 간주해줘요.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저거는 나타날 저라고만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 이제 비율, 율자 다 했고요. 통솔, 인솔, 솔선, 오누리 다 했습니다. 이제는 교역이죠. 무역할 때 쓰는 바꿀 역자. 용이합니다. 문제가 용이합니다. 쉬워요. 해결이 용이합니다. 너구를 용자. 역시 견문이 되어야 볼견자가 아까 우리 두 번째 임금님을 알현한다. 배올 현자. 뭐 나타날 현도 되지만 말이죠. 결론적으로 1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음이 달랐고요. 1번만 같은 음으로 읽어서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까지 덧붙여 주었습니다. 현저하다, 저술, 비율, 통솔, 무역, 용의, 견문, 알현까지. 그리고 옆에 있는 편편까지 말이죠. 그래서 편편도 우리가 알아가는 순간 이제는 거듭 완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지만 조금 걸음마? 조금은 이제 약간 이제 뒤뚱뒤뚱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각보다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한자가 이제 딱 1시간 더 남아있는 셈이에요. 1시간 한자 더 하고 뒤에 나머지 어휘들로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